인텔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AI가 되는 PC와 안 되는 PC, AI가 되는 PC 때문에 이제 수요가 올라올 거다. TSMC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프라가 세팅되면 이제 AI가 통신처럼 기본 인프라가 되는 것도 10년에 걸쳐서 딱딱딱 하나씩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 월간 하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IT의 신! 대표님 얼굴이 좋으신데요. 네. 반도체 동향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주제, 반도체 동향,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AI 반도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반도체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뭐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이제 잇따라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3분기 실적 이야기 좀 삼성전자는 네. 일단 숫자 나왔고,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뭐 목요일날, 목요일날. 네, 네. 목요일날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은 나왔습니다. 이제 본 실적은 10월 말쯤에 이제 조만간 나올 거고요. 매출이 뭐 67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서프라이즈로 완전 나왔고요.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이 한 1조 초반까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1조 초반까지 봤고요. 굉장히 좋게 보는 분들이 한 2조 정도 봤거든요. 저도 한 2조 정도 봤는데 2조 4천억 나왔고 굉장히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여기선 결국 D램 쪽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사업 쪽에서도 여전히 적자가 크고요. 그래도 한 3조 후반대 적자가 나온 걸로 반도체 사업에서만 그 정도 나왔고,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한 1조 가까이 적자가 줄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뭐 무선 사업부, 스마트폰 판매가 요즘 나쁘지 않으니까 한 3조 초중반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한 1조 후반에서 2조 초반 정도, 그리고 가전 사업 쪽에서 한 5천억 정도, 그리고 하만이 한 2, 3천억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나온 거는 숫자가 그건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제 추정인 거죠, 그죠? 네, 뭐 거의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 나오겠죠? 나옵니다. 네, 잠정 실적은 네. 그럼 이거는 삼성전자 실적의 이 숫자들을 보면서 체크해야 될 것은 결국은 스마트폰이나 나머지 사업부들은 그렇게 큰 변동폭은 없으니까 네네. 반도체 쪽일 네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정도의 숫자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D램 쪽에서 많이 선방해 준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적자의 아직 이제는 대부분은 낸드 플래시 쪽에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쪽에서 감산 규모가 원래 당초 계획보다 훨씬 커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 낸드는 이제 정말 끝이 안 보인다, 바닥이 안 보인다라고 이제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현물 동향들을 보면 또 조금 오르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네, 뭐 그래서 낸드 플래시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숫자로서 우리가 이제 거의 재고의 바닥을 확인하는 거는 3분기가 될 것 같고, 네. 4분기부터는 이제 지금 4분기니까요. 네. 이제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주문이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동향을 보니까 낸드부터 이게 약간 좀 꼬리 네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 좀 네네. 이제 진짜 올라가는 거겠죠? 이제 오랫동안 쉬었으니까. 그렇죠. 네. 진짜 가야 되는데. 네. 일단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그 스팟 가격이라고 하죠. 이제 그 전체 시장에서 5% 정도 되는 네. 유통상들의 거래 가격이 이제 스팟 가격인데, 그게 한 5% 올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은 아직까지 상승하진 않았는데, 지난달이 거의 1.3달러. 그러니까 DDR4 그 8기가비트짜리가 1.3달러에서 거의 하락을 멈췄거든요. 그래서 아마 4분기 중에는 한 5%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살아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사실 네네.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거기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주가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탄력이 좀 좋고, 네네. 모르긴 몰라도 하이닉스가 좀 더 기대할 게 많은 거 보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하이닉스 이번 실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8조 중반 정도 매출에다가 영업 적자는 한 1조 4천억 정도 봅니다. 되게 좋게 보는 편이거든요. 1조 4천억의 적자를 적자. 예상하는데 좋게 네. 보는 거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 컨센이 아마 한 1조 6천억 정도 적자로 보고 있고요. 매출은 한 8조 정도, 8조 네. 초반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좋게 보는 이유가 결국 SK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꽤 비중이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의 어떤 컨센보다는 좀 더 많은 비중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기여도가 거기서 좀 나왔을 거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그 HBM 매출 비중이 D램 사업에서 지난 분기에 15%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게 이제 연내 20%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봤는데, 요게 아마 3분기에도 한 20%까지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D램 사업부, D램에서 네네.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네. 얼마나 되느냐가 네네. 사실은 여기는 이제 돈 벌고 있을 거니까 그죠? 맞습니다. 많이 그게 어느 버니까.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사업부 자체가 이익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20%가 연말 네. 목표였는데 지금 네네. 비중이 20%까지 올라갔다. 네. 비중 올라가는 건 두 가지잖아요. 네네. 다른 게 줄고 네네. 이게 올라가고 네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있나 보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동안에는 D램 다른 쪽에 다 주면서. 죽으면서 HBM만 올라오니까 이제 이게 됐는데 네. 지금은 다른 것도 올라오는데 HBM도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그럼 더 좋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D램 사업 쪽에서 흑자 전환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삼성은 흑자 전환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와, 그것도 한번 그냥 딱 말할 수 있는 분위기네요. 삼성보다 네. 하이닉스가 D램 사업부의 흑자 전환이 빨랐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과거에는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이제 두 개 보통 같이 하잖아요. 네네. 이제 국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런데 보통 주가의 방향성은 낸드 쪽보다는 D램 쪽이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HBM을 좀 봐라. 특히 네네. HBM이 D램 사업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좀 봐라. 이렇게 네네, 정리를 하면 맞습니다.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내 기업은 아니지만 TSMC가 최근에 실적 발표했죠. 네네. TSMC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네. 투자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TSMC 실적에서는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뭐 사실 숫자 자체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코멘트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TSMC는 전방 시장의 수요를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다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숫자는 매출이 5,467억 대만 달러.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2,281억 대만 달러 정도 나왔고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컨센보다는 높게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도 꽤 괜찮게 가이던스를 줬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죠. 수요에 대한 부분인데요. AI 수요는 여전히 좋다. 네, 매우 좋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매우. 네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팹리스 업체들 재고 있잖아요. 반도체 재고가 3분기에 감소했고 4분기에는 정상 수준까지 들어올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중에 거의 정상 재고까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4분기에 주문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반등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팹리스 쪽도 그렇게 재고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나노가 이제 양산이 됐잖아요. 애플 네. 아이폰 프로 시리즈에 이제 A17 프로라는 이제 요게 되면서 ASP가 11%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평균 판매 가격이 11%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이야기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우리 AI 그러면 다 지금 서버 쪽 보고 있잖아요. 서버 쪽. 생성형 AI 쪽이 이제 서버 쪽을 다 보고 있는데 인텔도 그렇고 최근에 PC 업체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I가 서버 단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디바이스 뭐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쪽에서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쪽에서도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벌써요? 네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네. 이제는 추론의 추론을 영역으로 하고 가고 맞습니다. 있다는 이게 얘기네요. 서비스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컴퓨팅 파워를 다 서버 클라우드에서 하고 이게 또 송신 보내고 송수신하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헤비한 거는 서버로 한번 갔다 오고 라이트한 거 그냥 디바이스 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서 하는 역할 분담이 이제 될 것 같고 이번에 인텔의 신규 칩셋인 이제 메테오 레이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테오 레이크에 이제 처음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지원이 됩니다. 이제 NPU라는 프로세서가 IP 블록이 이제 별도로 올라갔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인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AI가 되는 PC와 안 되는 PC. 네. 그러니까 AI가 되는 PC 때문에 이제 수요가 올라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TSMC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온 디바이스라는 거는 네. 이제 되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서버는 여기 있는 거고 네네. 온 디바이스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는 물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확장성이 있다는 건데 이게 벌써 시작됐다라는 거는 역시 또 AI에 대한 기대감을 진짜 쉽게 저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AI에 대해서 자꾸 이제 피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네. 저 반도체 쪽에서 보시는 분들도. 네. 근데 이제 그거는 AI가 지금은 사람의 언어를 배우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네. LLM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 트레이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는 멀티모달을 학습해야 됩니다. LLM이 아니고 그렇죠. LMM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라지 멀티모달 모델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빅데이터라는 거는 텍스트도 있지만 그쵸. 우리 사람의 소리에서도 빅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미지에서도 빅데이터가 있는 거고 나중에는 촉각이나 센서들이 이제 이번에 뭐 삼성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휴먼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것들이 그 촉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사람의 오감을 다 이제는 센싱해서 이걸 빅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데이터 트레이닝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는 AI가 바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는 이제 AI가 바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옹알옹알 하다가 사람이 말을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걷는 거 배워야 되죠. 그쵸. 움직이는 배우죠. 움직이죠. 운동지능 배워야 돼요. 아. 그게 테슬라가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트레이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에서 또 AI 구현돼야 되고. 이게 이 사이클이 짧은 게 아닌데 굉장히 이게 이제 호흡이 짧으신 분들은 여기서 픽아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디바이스 자체가 아까 이제 AI가 되는 PC와 그렇지 않은 PC로 나눠진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우리가 PC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그런 IT 제품이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라서 맞습니다. 앞으로 한참 해야 되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학습만 해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깜짝 놀란 게 AI한테 지금 텍스트만 엄청나게 때려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성능이 이렇게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그림도 넣고 동영상도 넣고 그렇죠. 이것도 봐봐라 한번 이것도 보고 학습해봐라 이런 상황인 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초연결이라고 하는 이제 IoT라는 것들이 네. 결국 우리 모바일 혁명의 산물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한꺼번에 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씩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이어폰에도 통신이라는 게 들어간 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씩 되는 거고, 요게 인프라가 세팅되면 이제 AI가 통신처럼 기본 인프라가 되는 것도 이것도 이 AI 혁명에 한 10년에 걸쳐서 딱딱딱 하나씩 되는 거죠. 그럼 그 사이 사이클이 아직 이게 가야 된다라는 건 확실한데 네.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서 네네. 조달 비용이 나와서 사업 비용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 또 하나는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병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로 가야 될 길은 먼데 이게 HBM이 안 돼서 안 되고 뭐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안 돼서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속도를 늦추고 이러다 보면 또 좌절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을까봐 걱정이 아닌가 싶긴 한데 삼성전자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메모리 초격차 전략 나오고 HBM도 삼성전자도 나도 잘해보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업데이트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삼성이 이제 그동안 너무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대거 이제 신기술들을 많이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주문형 메모리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이 밀리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HBM이라는 이 주문형 메모리죠. 메모리가 이제 점점 파운드리화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는 근데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업기 위해서 삼성이 11나노급 디램 이제 업계 최고 수준의 집적도를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9세대 낸드 플래시 요거는 이제 300단 수준의 최고 단수. 중요한 거는 경쟁사들은 트리플 스태킹 공정을 3번 스텝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더블 스태킹 2번 스텝을 해서 제조 단가를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10나노 이하의 디램하고 1000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에 대한 그 새로운 구조와 이제 소재 혁신에 대한 것도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테라바이트 뭐 이런 수준까지 이야기했는데 이제 페타바이트급 서버 스토리지 네, 이런 것들도 조만간 선보인다고 하고요. 중요한 포인트 여기 있어요. 그 네네.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장이 공식 코멘트한 건데 우리 HBM3 양산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그래도 빠지는데 덜 빠지죠. 업계에서는 블러핑 아니냐, 뭐 나온 게 없는데 왜 양산이냐라고 하는데. 양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부장이 그러니까요. 네, 요게 좀 양산 수율이 중요할 텐데. 네, 그렇죠. 아무튼, 뭐 네. 수요일은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될 거고 일단은 HBM3 양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차세대 제품인 HBM3도 뭐 잘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삼성이 그 동안에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거 잘 안 되나 보다라고 해서 주가가 막 밀렸는데 삼성 사업부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걸 되나 보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보면은 삼성이 그동안 이렇게 잘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잘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행동으로 게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행동으로 야뭘 말할 거야 그래서 뭘 이거 했어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잘할 거야 믿어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약간 상황이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영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영업 관점에서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다. 봤잖아요. 인텔의 그러니까요. 팩길싱어가 그동안 수많은 그러니까요. 블로핑을 통해서 영업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제 우려가 팔아야 많으니까 되니까. 그동안 이제 실력으로 보여주던 업체들이 이제 말이 좀 앞서는 거는 약간 좀 뭔가 내부적으로는 뭐 쪼인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있죠. 이렇게 좀 네.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네네.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HBM을 어느 정도 속도로 따라오고 얼마나 이렇게 격차를 벌리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국내 경기라는 측면에서도 너무 중요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이정배 메모리 사업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다. 한번 믿어볼 사람 믿어보시고 좀 경계를 하실 분은 경계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해보면은 반도체 시장이 3분기 중 바닥을 확인하고 4분기 가격 상승 이거 좀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좀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4분기에 그래도 꽤 의미 있게 상승할 것 같아요. 이제 DDR5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제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한 3에서 8% 정도 상승률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거시 D램인 DDR4 같은 경우는 보합 아니면 한 5% 정도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지금 트렌드 포스 쪽에서 이제 나오는 자료를 참고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3에서 8% 정도로 이제 상승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어쨌든 Q는 갑자기 많이 늘어나진 않는데 가격은 좀 변동성이 크니까요. 근데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기 때문에 뭐 3에서 8% 그리고 이제 DDR4는 5% 내외, 낸드는 3에서 8% 그러니까 이게 변동폭이 좀 크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방향성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네, 갈 수 맞습니다. 있다. 최근에 보면요, 이게 그 DDR5 어떻게 보면 핵심 관련주가 아비코 전자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아비코 전자. 네, 아비코 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그 수동 소자, 그 DDR5 모듈에 들어가는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걸 핵심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주가들이 이제 DDR5 쪽 가격이 이제 긍정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이제 업체들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테스터 업체 있거든요. D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강남스타일 싸이 형님의 네네. 아버님이 하는 회사인데 네네네. 그 회사가 어떤 걸 하냐면 DDR5용 이제 버닝 테스터를 주로 합니다. 이제 그런 쪽에 하는데 최근 수주 흐름이 좋아요. 삼성 중국 법인 쪽에서 좀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DDR5 전환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전체 D램에서 DDR5 침투율이 한 10% 정도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연말까지는 한 20%까지. 네. 그럼 진짜 한 분기만에 거의 2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년 중에는 50% 침투율이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제일 좋은 거는 침투율 10%에서 한 30% 내외일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DDR5 관련주들이 꽤 괜찮을 수 있는 거죠. DDR5의 관련주, 이 회사 DDR5가 잘 됐을 때 네네. 좋아질 수 있는 회사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